경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시작했습니다. 자, 이거 시작. 그리고 다닐루가 이게 뭐야? 뭐. 이거 뭐야? 깜짝이야. 실바네. 골인데요? 아니야. 옵사이드. 깜짝이야. 지금 깜짝이야. TV조선 PD님이 굉장히 그러니까. 급하셔. 긴장하셨어. 너무 놀랐어. 오랜만에 중계차 타가지고. 근데 완전 좋아요. 와, 안 돼! 아이고! 히샬리송한테 먹었네. 네. 이건 알고도 못 막는 슛이었나봐요. 손을 막고 뒤로 들어갔어. 그래도 그렇지. 하필이면은 브라질에서 요즘 폼 안 좋다는 산드로의 아이고, 산드로도 근데 컷백에 그 다음에 또 프레드의 원터치 패스. 한 번 딱 틈 보이니까 바로 들어가네. 저거. 저 춤 저기 에버랜드 가서 배운 거 아니야? 그래요? 그거 에버랜드 춤이요? 네, 저거 몰라요. 아마존 전전. 저렇게 쳐요? 오케이. 좋아! 맞다! 손흥민! 손흥민! 아유, 세 명이 블럭을 하네. 황희범! 와, 이건 잘 때렸다. 좋아. 네. 계속 갈 수 있어요. 손흥민이 다시. 야, 그래도 정면으로. 황희범 슈팅 좋았다. 황희범. 너무 좋았어요. 위협적이었어. 저는 좋아. 좋아. 황희조! 안 까먹고 있었구나! 잘했다. 빨리. 야. 그래, 이렇게 하죠. 봤죠? 제가 조규성 쓰면 안 되고 황희조 써야 된다고 했죠? 와, 언제 그랬어? 그거 아까도 엘리베이터에서 조규성 왜 안 나왔냐고 막 난리 나는 쳐놓고서는 황희조를 믿고 있었어. 와, 진짜 갑자기 대박. 진짜 말 바꾸는 거 놀랍다. 예. 이게 진짜 꿀잡이죠. 와, 대박이다. 야. 한 방에 지금 야, 그것도- 이거 진짜 실바를 제치고. 그니까 실바가 야. 온몸으로 막아섰는데 돌아서 바로. 야, 와. 이건 개인 능력으로 거의 그러니까 했다. 이거는 황희조 선수가 와, 잘했다. 등딱을 되게 잘했네. 그러니까요. 야. 와. 저 부상이야. 누구야? 걸려놓는 아파 보이는데요? 보러 간다. 진짜? 네, 먼저 그렇네. 산드로가 산드로가 볼 먼저 차고. 네. 아, 김승규 막자. 막자. 오늘 선방 2개 좋았다. 막을 수 있습니다. 굉장히 편하게 너무- 인사이드로. 이거 제가 너무- 인사이드로 찬다고 했죠. 아니, 언제 그런 얘기했어? 나 인사이드 찬다고 했어. 인사이드 찬다고 그래요? 했어. 그랬어요? 발등 아프다 했을 때 내가 인사이드. 근데 너무 발등이 아파서. 또 보네. 그래, 본다고. 하려고 자, 열심히 인사이드밖에 못 찬다. 자, 보자. 인사이드야. 과연 똑같이 찰까요? 인사이드로 파넨카. 봐봐. 아. 내가 얘기했지. 똑같은 또 이번 찬다. 심지어 가운데였어. 그래. 저렇게밖에 못 차는데. 하니까. 승규야. 저거밖에 못 찬다고. 그러니까 왼쪽으로 차려고 하다가 그랬어야 됐나? 이렇게. 쉬는 깜떡을 시간에 했어야 읽냐고. 되는데. 막 전반 끝나고 했었어야 되네. 특히 이런 경기에서는 오! 더 쿠티뉴. 이거 쿠티뉴 사인이에요. 쿠티뉴 사인. 들어오자마자 첫 터치가 골. 매국 방송을 만들고 아니. 있습니다. 아니, 축제 이렇게 된 거. 오늘은 뭐 그렇게까지 네. 대한민국 아, 그런 근데 느낌은 아니라. 들어오자마자 바로 골을 넣어버리네. 제주스? 제스. 내가 얘기했지 5골. 아니 뭐 이제 와서 갑자기 다섯. 와 근데 근데 제가 제주스 장난 생각한 거라 아니다. 이거 5대1은. 야 근데 딱 마음 먹었어. 여기 잡자마자 마음 먹었다. 야 기만한 게. 야. 저희 대한민국과 브라질의 평가전 5대1로 대한민국이 패했는데요. 부버지님 네. 야씨. 오늘 야 남북의 창 아니라고. 오늘 경기 전체 의미 한번 짚어주세요. 예. 일단 뭐 대패를 당했죠. 네. 예. 대패를 당했는데요. 그리고 솔직히 엄밀히 따지면은 실력 차이가 크게 느껴지긴 했습니다. 확실히 브라질은 세계 1위의 팀이 맞았고요. 모든 면에서 브라질이 압도한 경기긴 했어요. 네. 예, 반면에 한국은 전체적으로 뭐 그 후방 빌드업이라던가 그리고 미드필더 라인에서의 싸움이라던가 이런 것들에서 모두 다 밀리면서 거의 모든 구역에 있어서 밀리다시피 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저는 이게 그러니까 어쨌건 간에 차라리 이렇게 대패를 하는 게 준비 과정이니까요. 평가전이니까. 네. 왜냐면은 어쨌건 저희가 2002년 한일 월드컵 때도 준비 과정에서는 계속 0대5, 0대5 대패를 그쵸. 당해가지고 네. 예, 그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예, 5대0 감독이라는 약간 네, 좀 네. 불명예스러운 히딩크 감독님한테 그런 게 있었지만 결국은 해냈잖아요. 차라리 평가전 단계에서는 깨질 때는 제대로 깨져야지 우리의 문제점을 알고 그런 것들을 개선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측면에서는 차라리 대패한 게 나았다. 어설프게 뭐 비기거나 예, 그런 것보단 차라리 나았다라는 생각은 들긴 해요. 하지만 좀
너무 한계를 본 느낌도 들어가지고 살짝 좀 가슴이 아프긴 하네요. 네. 근데 저는 그 맞아요. 부버지 얘기를 들으니까 약간 제가 그 샤머니즘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 오늘 카드 섹션이 어게인 2000이었죠. 네. 진짜 오! 어게인 2000이 그럼 우리 4강 가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모르겠는데 약간 진짜 비슷한 그게 있네요. 그렇네. 여기서 히딩크 많은 걸 감독님도 그렇고. 배울 수 있었을 것 오, 같습니까? 그렇네요. 네. 근데 많은 걸 배웠으면 좋긴 한데요. 예. 어쨌든 5대1로 패했잖아요, 우리가. 예. 그러면 브라질은 얼만큼 대단했냐, 과연. 그 예. 팀이. 어쨌든 1군 선수로 나와줬고 예, 부상을 그렇죠. 입은 네이마르 예. 선수도 오랜 시간 뛰어줬고 저는 정말 브라질한테 감사하다는 얘기를 먼저 해주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최정예로 나와줬고요. 네. 그리고 선수들이 진짜 시차 적응도 없이 너무나도 몸 상태들도 맞아요. 좋은 편에 가뿐해 속했고 그리고 네이마르 선수도 정말 오랜 시간을 뛰었고 맞아요. 솔직히 말하면 이거 아예 선발로도 안 나올 줄 알았는데 맞아요. 선발로 무려 나왔고 그리고 상당히 오랜 시간을 뛰었고 거기다가 교체 투입되는 선수들도 저는 솔직히 한국전 정도 그리고 또 크게 이기고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뭐 그 미드필더인 다닐루가 있어요. 만 21세거든요. 그건 다닐루라던가 아니면 레오 오티스라던가 이런 좀 그동안 안 써봤던 선수들 쓸 줄 아는데 들어온 선수들도 다 그러니까 다 월드 클래스. 예. 심지어 아니, 카세미로 나오고 파비뉴가 나왔어요. 네, 또 아까 교체 그때 막 투입이. 교체 투입될 때 채팅창에서 야 선수 자랑한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요. 나왔어요. 쿠티뉴 나오고 제주스 막, 나오고 예. 진짜 대단했었던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럼 어쨌든 오늘 브라질은 대단했다는 거는 뭐 10점 만점 10점을 줄 수 있겠네요. 네, 뭐 그리고 이게 그러니까 내용상으로도 너무 솔직히 말하면 압도적이었거든요. 네. 일단 뭐 슈팅 숫자가 25대 7이었어요. 브라질의 25, 우리나라 7. 예. 네. 그러니까 슈팅 숫자 자체도 크게 차이가 났었고. 거의 뭐 그 레알 마드리드랑 리버풀 비슷하네요. 네, 뭐 그리고 우리가 레알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근데 경기는 바뀌었네요. 네. 예. 근데 우린 레알만큼 역습을 못한 아, 거죠. 그렇죠. 지조 개인 능력을 풀어내지 못한 거죠. 네, 예, 그렇죠. 레알은 그런 게 됐는데 예. 네. 그런 식으로 끼워 맞추지 말고요. 예. 점유율도 6대 4였고요. 네. 예, 거기다가 이게 그러니까 전반전이 특히 압도적으로 저희가 완전히 조금 가패당하다시피 맞아요. 했었거든요. 네네네. 내용적인 부분에서 일단 그러니까 구역별 점유율이 있어요. 구역별 점유율에서 브라질 수비 진영에서의 점유율이 11.7%밖에 안 됐어요. 이거는 우리가 브라질 공격적으로 올라가지 못했다는 브라질 수비 쪽으로 맞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격적으로 올라가지 못했다는 소리거든요. 반면에 브라질은 우리나라 그 수비 진영에서 31.2%의 점유율 3배 차이가 3배 났어요. 정도. 지금 미드필더가 57.1%니까 브라질이 합치면 거의 80% 가까이도 공격을 했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80% 넘게 네. 한 거죠. 거기다가 이제 공격 방향 비율을 보더라도 중앙이 34.6%가 나왔거든요. 네. 원래 그 중앙은 30% 넘기기가 힘들어요. 왜냐면은 중앙은 압박이 강한 지역이잖아요. 압박이 강한 지역이기 때문에 대부분은 측면 공격이 비율이 높거든요. 근데 브라질은 전반전에 중앙 공격 비율이 무려 34.6%가 나왔습니다. 저는 그 기억나는 장면이 있어요. 가운데서 우리나라가 압박을 했는데 원래 압박을 가하면은 압박을 피하기 위해서 사이드로 이렇게 패스 그쵸. 전환을 하고 네. 이렇게 하는데 가운데서 2대1 치면서 가운데로 나오더라고요. 네.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너무 진짜. 쉽게 벗겨내요. 어, 그러니까 개인 네. 기술로 다 벗겨내니까. 반면에 우리나라는 볼을 잡으면은 바로 압박에 둘러싸였어요. 둘러싸여가지고 전혀 그걸 벗겨내지 못했었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브라질이 특히 전반전은 물론 전반전 스코어는 2대1이었지만은 내용상으로는 브라질이 전반전엔 거의 점유를 다 하다시피 했고 그나마 후반 들어서 우리도 공격을 강화를 했으나 그러니까 도리어 뒷공간이 뚫리는 거죠. 그러면서 브라질의 골들이 후반전에 더 많이 나오게 된 거죠. 그럼 예. 경기력은 우리나라로 치면 후반전은 좋았지만 실점은 더 많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뭐 그러니까 그나마 대항을 했지만이라고 해야죠. 좋았다고 좋았다라기보다는 하긴 애매하고. 예, 그냥 그나마 대항을 그래도 했다. 대항을 하려고 했는데 대항을 하려고 했지만 역부족이었고 도리어 더 실점을 했다. 근데 이게 딱 벤투가 한번 실험해보고 싶었던 부분일 것 같아요. 우리가 강팀을 상대로 우리 축구대로 했을 때 어떻게 털리나. 후반전에. 응.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 많았잖아요. 우리가 아시아에서는 이게 통하는데 월드컵 가서는 이게 안 통할 수도 있다. 월드컵에서는 수비적으로 하다 역습만 해왔는데 이번 월드컵에는 이대로 할 수 있을까라는 물음표가 있었는데 연습을 해보니까 이렇게 됐네. 라는 결과를 본 것 같아요. 저는 뭐 그런 거보다는 그냥 어쨌건 간에 우리나라가 지고 있을 때는 공격적으로 전환을 맞아요.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것들을 실험해 본 거라고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예.
그럼 뭐 브라질의 전술 특징으로 하면 아까 얘기해 주셨던 예. 거 그 네이마르 선수와 비니시우스의 공존을 실험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해 주셨잖아요. 이 경기에서 원래는 브라질은 4-3-3을 주 썼어요. 네. 근데 이 경기에서는 보니까 4-4-2로 나왔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파케타가 측면에 선 게 굉장히 맞아요. 신기했어요. 파케타가 네. 왼쪽 측면에 섰고요. 네이마르가 톱에 서가지고 음. 이제 그 히샬리송하고 투톱으로 나섰거든요. 저는 이렇게 4-4-2를 쓴 게 두 가지 포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하나는 비니시우스와의 공존을 위해서 이렇게 한 게 아닌가. 어. 왜냐면 비니시우스도 왼쪽이고 네이마르도 왼쪽에 원래 뛰는 선수니까. 근데 네이마르가 원톱에서 서기에는 이제는 조금 버티기가 힘든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네이마르를 전진 배치시키면서 비니시우스와 함께 둘을 동시에 써보려고 4-4-2를 가동한 것도 있다고 보고, 또 하나는 네이마르가 어쨌건 간에 이 경기 앞두고 발등이 붙는 부상을 당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측면에서 뛰면 아무래도 더 많은 거리들을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맞아. 조금은 톱에 서게 하면서 그러면서 조금 활동폭을 적게 가져갈 수 있게 배려해 준 게 아닌가, 그 두 가지 포석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4-4-2로 나왔고, 그리고 뭐 4-4-2답게 전체적으로 올라오면서 계속 눌렀죠. 우리나라는 맞아. 계속 밀려났고. 예. 네. 네이마르가 그런 장면들이 되게 많았어요. 좀 내려와가지고 자기가 볼 배급해주고 예. 막 아까도 대치해가지고 가만히 서 있고 막 그쵸. 그런 장면도 있는 것처럼 네이마르가 그렇게 막 빠르게 막 침투하고 막 이런 옛날 네이마르 느낌이 아니라 근데 또 뭐랄까? 나이도 있고 네. 축구 도사 느낌. 약간 좀 이제 맞아요. 찔러주는 뒤에서 패스도 이제, 맞고, 네. 예, 약간 좀 그렇게 변해가고 있죠. 실제 그 파리 생제르맹에서도. 그래갖고 제가 이번 시즌 기록들을 전부 다 체크를 했었거든요. 체크를 해본 결과 드리블 같은 수치들은 뚝 떨어졌어요. 그 드리블 성공률이 특히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네이마르가. 그런데 반면에 그 슈팅도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는데 대신 찬스 메이킹이 많이 나왔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는 네이마르도 예전처럼 팔팔하진 않으니까 플레이메이커형 좀 공격수 케인처럼 한다. 느낌. 예, 약간 좀 그런 느낌처럼 변해가고 있는 거죠. 예, 네네. 대신 히샬리송이 앞에서 싸워주고 네. 전투적으로 맞아요. 계속. 예. 네, 뭐 브라질 전술 특징은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예. 우리 대한민국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아까 뭐 손흥민 선수, 아니 네이마르 선수가 내려와서 플레이 해준 것처럼 손흥민 선수 뒤에서 플레이하는 경우가 엄청 많더라고요 오늘. 예, 근데 저는 그거는 그러니까 전술적인 이유였다라고 보진 않고요. 네. 그건 그냥 우리나라가 밀렸기 때문에. 예, 오늘 우리나라는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후방 빌드업에서부터 문제를 상당히 많이 드러냈어요. 예, 가장 큰 문제를 드러낸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후방 빌드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뭐 이 경기에서 김민재 선수가 빠졌죠. 김민재 네. 선수가 빠지다 보니까 이제 권경원 선수가 나오면서 이제 그 김원건 선수가 오른쪽에 뛰었죠. 네. 그러니까 김원건 선수는 왼발잡이인데 오른쪽에 서다 보니까 그 패스를 공급하는 데 있어서 조금 문제들이 맞아요. 있었고 거기서부터 끊긴 게 이전부터 되게 많아. 예, 그래서 이제 수비에서 미드필더로 일단 가지 못하는 문제들도 네. 있었고요. 그리고 오늘따라 또 정우영 선수도 굉장히 실수가 많았어요. 맞아요. 많이 미끄러져서 넘어지는 장면들이 있었거든요. 네, 큰 정우영 선수. 예,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정우영 선수 쪽에서도 자주, 그리고 또 확실히 이런 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가 그동안 후방 빌드업을 굉장히 잘해왔잖아요. 네. 근데 그게 조금 상대의 압박이 없는 상태에서 편하게 했던 부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쵸. 브라질이 이 경기에서 굉장히 압박을 강하게 네. 하니까 이 정도 압박이 오니까 이걸 벗겨내고 패스가 못 나가는구나. 이런 음. 조금 문제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중원에서의 볼 배급이 전혀 안 돼, 공격진 후 배급이 안 되니까 손흥민 선수가 계속 내려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손흥민 선수가 계속 내려오니까 실제 그 전반전 그 평균 위치를 보시면은 손흥민 선수가 메짤라로 내려와 있고요. 그 히트맵을 보시더라도요. 히트맵도 손흥민 선수가 계속 밑으로 내려와 있어요. 왜냐면은 손흥민 선수가 어쨌건 간에 확실히 그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유럽파 선수들이 조금 더 그래도 벗겨내는 거 네. 이런 것들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유럽파 선수들이 결국은 내려와서 개인 능력으로 벗겨내는 방법밖에 없었던 거죠. 약간 맞아요. 좀. 팀적으로 부분적인 전술로 이렇게 돌파를 하거나 그런 네. 부분이 아시아의 예선이나 이럴 때는 되게 우리나라의 장점이었거든요. 황인범이 잡으면 옆에서 이재성이 도와주고 서로 원투 주고받으면서 벗겨내는 그런 게 있었는데 오늘은 이재성이 없었을 뿐더러 정우영도 폼이 안 좋으니까 네. 황인범도 고립이 되고 연쇄적으로 그냥 다 터지는 것 같아요. 오늘. 맞아요. 예. 그러면 전반과 후반의 전술이 조금은 달랐던 것 같아요. 그 감독이 생각한, 벤투 감독이 생각한 그런 걸 좀 비교 한번 해주시겠어요? 그 전반전에는 일단 뭐 그래도 오늘 상대가 브라질이고 하다 보니까 백승호 선수 조금 이제 그 이재성 선수가 백승호. 부상으로 빠졌으니까 백승호 선수 선발 출전시켜가지고 중원을 조금 단단하게 하려고 했죠. 좀 수비적으로. 예, 네. 근데
그게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통하지는 않았다라고 봐야죠. 예, 도리어 브라질이 더 날뛸 수 있게 됐던 부분들도 있었죠. 예, 그래서 이제 58분경에 그리고 또 이용 선수도 상당히 뭐 베테랑 수비수가 하긴 한데 확실히 부상에서 복귀한 것도 맞아요. 있고 이젠 그 나이가 들다 보니까 속도 면에서 쫓아가지 못하는 문제들이 있었거든요. 맞아요. 결국 그래서 거기서 페널티킥이 나오기도 했었고요. 예, 그래서 이제 58분경에 이용 선수하고 김문환 선수를 백승호 선수를 빼고 김문환하고 이제 작은 정우영을 넣었죠. 맞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 정우영을 공격적으로 투톱 형태로 넣어가지고 앞에서부터 조금 압박을 하는 형태로 바꾸긴 했었는데 그래도 예 크게 통하지는 않았었죠. 그래도 그나마 그래도 정우영 선수라던가 또 황의조 선수가 등진 플레이에서 그렇죠. 네. 티아고 실바를 그래도 제치면서 한 골을. 골을 넣기도 하고 네. 손흥민 선수가 그래도 또 몇 안 되는 찬스에서도 상대 수비들을 벗기면서 중거리 그렇죠. 슈팅 위협적인 것도 한 번 가져갔는데 에베르통이 막았고 약간 좀 베르통이 약간 눈치가 없었죠. 그러니까 예. 그건 막으면 안 되는 골인데. 그리고 황희찬 선수도 한번 예 훈소 황희찬도, 같은 돌파를 돌파도 보여주긴 한번 했죠. 했었고 정우영도 날카로운 공격에서 그쵸. 크로스 예, 좋은 크로스 거로. 한 번 넘기긴 네. 했었죠. 작은 정우영이요. 네, 작은 작은 정우영. 예. 공격 쪽에서는 그래도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몇 없는 찬스를 집중력 있게 예. 살리는 뭐 슈팅까지 가져가는 건 잘했죠. 실제 그 슈팅 자체는 7이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유효 슈팅이 6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슈팅 정확도는 거의 뭐 상당히 좋았어요. 집중력이 좋았죠. 예, 질 자체는 그 슈팅의 질 자체는 나쁘진 않았는데 토트넘 네. 같아. 갑자기. 진짜 갑자기. 몇 없는 찬스. 네. 그러면 저희가 시작할 때도 얘기를 했지만 브라질을 만난다는 게 포르투갈과 비슷한 성향을 가진 팀이기도 하고 또 네. 우루과이를 상대하잖아요. 저희가 남미 네. 팀이란 네. 말이에요. 네. 두 팀 다 대비할 수 있는. 네, 그러면 이 두 팀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어떤 전술로 나오면 좋을까요? 이 저는 경기를 봤을 때. 일단은 잘 안 풀릴 때는 너무 후방 빌드업을 고집하지 않았으면 맞아. 하는 생각은 들었어요. 네. 왜냐면은 이게 그러니까 계속 뺏기는데 특히 수비 지형에서 뺏기는데 위험 지역에서 그때도 계속 볼을 돌리려고 하는 걸 보면서 이건 조금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길게 나가줄 때는 길게 나가줄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은 조금 들긴 했었고 조금 섞어서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그리고 뭐 김민재 선수는 확실히 대체 불가다라는 거 진짜로? 오늘 예 보여주긴 했고요. 예, 김민재 선수 없으니까 확실히 예 후방에서 전진되는 것도 확실히 문제가 있고 김민재 선수의 강점은 또 밑에서부터 본인이 끌고 올라가는 그러니까요. 것도 있잖아요. 그쵸. 막 압박 쌓였을 때 자기가 벗겨내서 그쵸, 막 올라갈 바로. 수, 네. 로메로 같은 느낌의 거기다 플레이도 할수 커버 있으니까. 범위도 상당히 넓고 네. 그러니까 수비 라인에서 그렇게 넓게 커버 그 정우영 선수가 오늘 생각할 게 많았을 것 같아요. 평소면은 김민재가 수비 지형에서의 그쵸. 커버를 해주니까 조금 더 패스에 집중할 수 있는데 오늘 수비까지 집중을 해야 되니까 더 생각이 많다 보니까 자꾸 미끄러지는 장면들이 나온 것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조금 그런 것들도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싶긴 하고 또 저는 어쨌건 작은 정우영 카드를 조금 활용하는 것도 예, 나쁘진 않은 선택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은 어쨌건 앞에서부터 계속 활발하게 압박을 해주고 이런 점들을 봤을 때 우리는 어쨌건 강팀들 상대로는 전 구역에 걸쳐서 조금 수비적으로 할 필요성은 있긴 하거든요. 예, 그런 생각도 들었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경기에서 가장 아쉬웠던 거는 네. 세트피스 수비였어요. 아, 그쵸. 예. 네. 세트피스 수비는 결국 조직력으로 하는 거에 가깝거든요. 네. 근데 이 경기에서 티아고 실바가 상당히 위협적인 헤딩 슈팅들을 맞아요. 많이 했어요. 위험했어요. 예, 근데 하나는 심지어 골대 맞고 나갔고 하나는 뭐 골키퍼가 선방하고 막 이랬었는데 티아고 실바가 물론 뭐 이 선수가 181의 단신이거든요. 단신치고는 상당히 그래도 제공권을 잘 따내는 선수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제공권에 압도적인 선수 아니거든요. 그러면 세계에는 티아고 실바보다 제공권만큼은 더 좋은 수비수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티아고 실바가 세계 최고의 수비수 중 한 명이라고 하더라도 그런데 티아고 실바한테 이렇게 너무 무기력하게 당하는 거 이건 조금 문제가 있어요. 네, 세트피스는 결국 조직력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더 다질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좀 아쉬운 점을 많이 꼽아봤는데 그러면 그래도 이 점은 좋았다. 이 점은 월드컵 본선 무대에서도 살렸으면 좋겠다 하는 거 하나만 꼽아주세요. 하나만요? 많은가요? 많은가요? 일단 많으면 많이 저는 꼽아주세요. 이제 긍정적인 거를 이제 네. 기본적으로 저는 깔고 가기 때문에 오늘 경기에서 긍정적인 면을 찾자면 네. 자 5대1 났잖아요. 네. 이 5대1은 지금 친선 경기임을 감안을 하고 김민재 선수가 없음을 감안하고 이렇게 이재성 없는 거 감안을 하고 그 다음에
브라질은 너무 거의 당황해. 풀 멤버에 브라질 원래 하던 대로 했어요. 즐기는 축구. 조가보니 또 하고. 근데 대한민국은 원래 하던 축구가 아니었죠. 이렇게 똑같이 즐기는 축구로 붙으면은 대한민국은 100% 힘이 안 나와요. 투혼이 빠졌어 오늘. 투혼이랑 파이팅 막 깨부수고 이렇게 막 그게 있어야 되는데 오늘은 사실 친선이니까 그런 걸 빼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많이 뺐죠. 김민재 빼고 이재성 빼고 투혼 뺐어. 그러면 3골 빠진 거죠. 그러면은 5대4 날 수 있었던 게 5대1이 됐다. 완벽하지? 인정하시죠 이거? 그래서 좋은 점이 뭐죠? 그러니까 이거 만약에 본선에 붙으면 한 골 차이밖에 안 난다. 그냥 우리 팀이 좋았다 오늘. 아니 오늘 못했는데 긍정적으로 생각해보자면 투혼이 있으면 이 정도를 상쇄할 수 있다. 아니 솔직히 빡세게 안 뛰었어 오늘. 다들 조금 이렇게 그 볼을 예쁘게 차려고 했어. 이렇게 우리나라 이렇게 예쁘게 차는 팀 아니야. 그러니까 걸레 수비하고 막 이래야 해야 되는데 그냥 예쁘게 걷어내려고 막 그런 느낌이었어. 브라질 대우를 그러니까 브라질한테 예쁜 걸로 붙으면 안 되지. 걸레 수비 했었어야 돼. 좋은 거 말해달라 했는데 투혼이 빠져서 아쉽다라고 해주셨고요. 부모님 좋은 거 하나 얘기해주세요. 저 갑자기 정신이 어지러지해가지고 뭐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쪼호 형한테 요즘 과외 받는다고. 저런 거 사람 배우는 혼을 거예요? 빼는 법 이런 거. 뭐 어쨌건 간에 그래도 공격 진영에서는 조금 개인 기량이 어느 정도 통하는 선수도 있다는 걸 보여줬다라는 그래. 부분에서 그리고 저는 어쨌건 황의조 선수가 최근에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프랑스 리그왕에서도 오랜 기간 동안 골을 못 넣었고 심지어 대표팀에서도 오랜 기간 골을 못 넣었는데 이 경기에서 어쨌건 간에 골을 넣어준 거는 황의조 선수가 다시 올라올 수 있는 조금 가능성을 보여줬다. 희망을 보여줬다. 그 부분 조금 갑자기 든 생각인데요. 반데스레가 황의조를 오늘 경기 보고 데려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버즈님이 탄식에 점점점. 달성 전화 왔습니다. 위원님 전화 오셨어요. 박 의원님 여보세요? 후토크 아직도 해? 네 하고 있어요. 물어봐. 네. 뭘 물어봐요. 지금 제가 아약스가 황의조를 데려갈 수도 있겠다는 자꾸 얘기를. 김 실장님 이상한 소리예요. 무슨 오늘 투혼이 빠져가지고 이재성 빠지고 김민재 빠지고 투혼 빠져가지고 3골이 빠진 거다. 5대4경기다 이런 소리예요. 뭐라고 좀 해요. 저 지금 후토크 못하겠어요. 얘들아. 예. 난 좋은 축구 본 거로도 난 좋았어. 그렇습니다. 정말 축구 잘하더라 진짜. 네. 너무하더만 애들. 저희가 후토크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마무리하면 되겠네요. 브라질 축구 정말 잘하더라. 잘하더라. 근데 사실이니까. 그거는. 정말 잘하더라고. 네. 진짜 이런 고급 축구를 본다는 것도 그냥 좋네. 네. 알겠습니다. 멜란드도 고생했고 부보지도 고생했고 우리 김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어요. 네. 오늘 선수 그러면 MVP 한번 꼽아주세요. MOM? 오늘 MOM. 선수 MOM이요? 한국 브라질 합쳐서. 한국 브라질 합쳐서 브라질은 너무 잘하는 선수들이 많긴 하는데 전 그냥 개인적으로 한 명 뽑으라고 하면 카세미로. 카세미루. 맞아. 왜냐면 카세미루가 어쨌건 간에 레알 마드리드에서는 조금 그래도 패스 부분이 조금 크카모 중에서는 가장 아쉽다 이런 얘기가 나왔지만 실제로는 얼마나 이 선수가 롱 패스도 잘하고 그리고 짧은 패스들도 얼마나 잘하고 잘 벗겨내고 이런 기술적인 능력도 보여준 데다가 필요할 때마다 태클로 끊어냈어요. 진짜. 그가 손흥민 선수한테 파울을 2번이나 했거든요. 근데 그 상황들이 다 필요했던 파울들이었어요. 맞아. 그렇기 때문에 홀딩 미드필더가 보여줘야 되는 교본가도 같은 모습을 보여줬다. 이런 선수가 한국에 있으면 참 좋겠다. 확실히 특히나 중원 싸움에서 너무 많이 밀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카세미로 같은 선수가 있으면 정말 축구하기 쉽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안 물어봐요? 나를 투혼, MOM 투혼, 빠진 투혼. MOM 어디 갔니? MOM. 오늘 나는 그럼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에서 한 명 뽑는다면은 저는 황의조 선수 할게요. 나도 황의조. 왜냐면 이게 무득점으로 지는 거라 한 골 넣고 지는 건 다르거든요. 자존심을 살려줬다. 그러니까 5번 실점을 하고 배운 건 많지만 어쨌든 한 골을 넣어야 자존심이 좀 이렇게 회복이 됐을 텐데 그 한 골을 황의조 선수가 해줘서 저 너무 좋았어요. 사람들도 지금 황의조지 손흥민, 황의조 등지고 딱딱. 황희찬 팬분이신 것 같아. 김승규지. 김승규도 많이 선방이 많긴 했는데
실수들이 좀 많아가지고요. 진짜, 그러니까 그렇죠. 특히 킥할 때 미끄러져가지고 막 그런 장면도 있었고 음. 패스 끊긴 장면도 있었고 근데 이게 그 원래 첫 시점 장면도 살짝 맞아. 아쉬웠죠. 그거는. 그때 네. 그 전반 초반에 대한민국 선수들이 좀 당황한 것 같아요. 브라질 선수들의 그런 화려한 플레이 이런 거에 좀 당황했었어. 원래 이렇게 많이 얻어맞다 보면 키퍼가 선방응도 많이 하게 되니까 빛나 보일 수는 있어요. 맞아요. 네. 근데 나는 진짜 김승규가 아쉬운 거는 그 PK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해, 인사이드로 찬다고 얘기를. 오른쪽으로 간다고 했는데 두 번이나 그게 너무 같은 아쉽습니다. 곳에. 한 그게 번만 좀 연락이 아쉽긴 했어. 됐었어도. 근데 오늘의 기억으로 월드컵을 앞두고 PK 연습 되게 열심히 하실 것 같아요. 김승구 선수. 그렇지 않을까요? 원래 네. 보통 그거 네. 안녕. 아무튼 예 다들 감사합니다. 네, 네, 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여기- 네. 네. 여러분 쉬세요.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축구 보느라.